그러면 한편 이제 콜럼버스가 저기를 발견하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죠.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유입되고, 또 그런 금과 은이 유럽에 그냥 남은 게 아니라 또 바스코 다가마인가 뭐 저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저기 어디죠? 그때 수에즈 운하가 없었으니까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다시 중국까지, 그래서 뭐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인도에서 금은을 그쪽에 보내면서 뭐 중국에 유명하죠. 도자기, 비단, 차, 면, 인도에 이런 게 이제 막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거 이제 TV 다큐에서 많이 보셨죠. 그 신대륙의 금과 은이 유럽엔 잠시 머물 새도 없이 그냥 착착착착 나중에 이제 태평양이 뚫리면서 이제 중국으로 바로 가죠. 필리핀에서 기착 한번 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다시 큰 국가가 나타나고 직업군인이 나오고 또 전쟁이 시작되고 고리대금이 시작되고 노예제도가 또 나오죠.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는 이제 그때도 근데 이제 추계 시대에 영향이 있어갖고 유럽에서는 노예를 못 쓰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저 신대륙으로 보낸 거죠. 사탕수수 농장, 면 농장 이런 데다가. 그러면서 또 물질주의 철학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과학이 나와서 추계 시대의 모습들이 다시 재현되는 거죠. 아까 전쟁의 시대가 한 이거보다 저 15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 시대가 다시 나타나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되살아나고 결국은 이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로 이제 이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귀금속 화폐가 등장하는 거죠. 화폐의 역사를 봤을 때. 그래서 신대륙과 금은이 은행가들의 창고로 들어왔다가 동양으로 가고 이런 상품들을 취급하면서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독일의 상인 금융가들이 이제 엄청난 부를 축적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후거 가문이라든가 뭐 또 로스차일드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베네치아와 비슷하게 요런 거 비슷하게 그 연금 증서를 만들어요. 은행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금의 가치만큼 왕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 증서를 발행해 가지고 이를 소지한 사람들한테 이자를 지급하고 요걸 또 현금처럼 유출해서 대체로. 그래서 1570년에는 스페인의 요런 데서 요 연금 증서들만 상품을 거래하는 대형 물품 박람회도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융자를 하고 증서를 발행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사람과 사람 간의 1대1로 매치시키는 융자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죠. 그래도 이제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호나 왕들 이런 사람들이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뭐 저기 저 인도나 중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물품을 사올 수 있는 대상인이라든가 전쟁을 수행해야 될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점차로 어쨌든 돈이라는 게 이런 일반인들한테까지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유럽의 시골 마을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금과 은은 런던의 상인이나 귀족들 왕실의 금고에 있었지만은 요 시골의 가게들이나 이런 데는 아까 그 외상장부에다가 이걸 쓰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청산하는 정도. 그 다음에 나무나 가죽으로 만든 아까 톨리막대 이런 걸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한 1600년까지만 해도 친교와 우정이 모든 인간 사회와 시민 사회의 바탕이다. 뭐 이런 책들이 많이 팔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번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많이 인용했던 애덤 스미스나 또 우리 들어보셨죠? 토마스 홉스 이런 사람들이 이기심, 사회계약론, 또 물질 세계가 운동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과 똑같이 도덕적 세계도 이익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이제 다시 이익이 부각되는 거죠.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누구가 누구에게 조금씩 빚을 계속 지고 있는 상태는 친교와 친목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수단이었는데
이제 돈이 모든 걸 지배하니까 돈을 빌렸다가 안 갚는 거는 범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봐줄 수가 없잖아요.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채무 불이행하면 노예로 삼았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저 오죽하면은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그렇게 채무 불이행한 사람들은 4년째는 꼭 풀어줘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면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뭐 저 예수도 나오고 기독교 사회인데 여기 저 유럽 같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노예로 또 쓰진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벌을 주잖아요. 감옥에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채형은 못하고 또 이 감옥이 이제 경제 범죄가 이때부터 많아져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신대륙으로 갔던 그 영국인들 뭐 유럽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빚을 져 가지고 계약제 노예 노동자처럼 가서 그 영어로 인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뱃삭을 건너가는 뱃삭이 비쌌을 거 아니에요. 뱃삭까지 추가로 더 빌려요. 그러면 신대륙에 가면은 그 농장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장주 밑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해요. 그러면 유럽 본토에서 진 부채하고 뱃삭을 갖고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돈 조금 마련하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초창기 때는 그 아메리카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흑인 노동자나 흑인 노예나 유럽에서 온 백인 노예나 또는 심지어는 그 중국에서 온 쿨리들이라고 그러죠. 예, 그 별 차이가 없었대요. 다 같은. 예, 뭐 노예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누구는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그 Far and Away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톰 누구지? 미션 임파서블에 나온 사람이랑 탐 크루즈하고 그 부인 있잖아요. 그 이름이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네. 자꾸 내드니까. 그 영화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그랬는데 그 아일랜드 출신들인데 아일랜드 감자 흉작 뜨니까 그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닭공장 이런 데서 막 일하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몇 년 일한 다음에 이제 일하고 자기 땅 찾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 사회로 이제 점차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지금과 같은 은행은 물론 1601년에 이제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 뱅크가 있어서 걔가 효시라고들 역사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얘처럼 정교하질 않아요.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영국의 영국은행이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을 따라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현대 은행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국은행 뭐 영란은행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즘은 다 영국은행으로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는 게 요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1694년에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데 이게 배경이 있어요. 1672년에 찰스 2세가 전쟁 빚으로 한 130만 파운드의 부채를 져요. 물론 이제 톨리 막대기 아까 그걸로 진 거죠. 그래서 뭐 금을 조달해 가지고 런던의 상인들한테 이제 졌는데 못 갚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130만 파운드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당시 영국 왕의 총 세수가 한 200만 파운드 정도였으니까 세금의 한 65%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인데 조금씩이라도 주지 나 못 갚겠어 이러니까 영국의 상인들이 이제 힘이 그 당시 셌나 봐요. 힘을 합쳐가지고 건너편에 살던 네덜란드에 살던 이제 영어로 하면 오렌지공이에요. 윌리엄 드 오렌지 네덜란드 말로 오랑이에 이 사람한테 너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왕해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쫓겨나고 찰스 2세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윌리엄 3세인데 1689년에 부채를 왕이 발행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사인하게 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죠. 시민혁명.
이게 이제 의회가 이제 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시 1694년에 이제 윌리엄 3세가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요때 120만 파운드를 요 상인 40여 명이 이제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예전 형태가 아니고 요런 약속을 받아내요. 왕은 이번에 이제 반드시 받아내야 되잖아요. 또 뜯기면 안 되잖아요. 관세, 물품세 수입을 따로, 물품세는 요즘으로 치면 부가세 같아요. 예. 따로 분리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이 차입금 이자 연 8%는 요거로 따로 해주겠다. 약속 써죠. 그 다음에 별도로 관리 비용 연간 4,000파운드 따로 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한테 요걸 담보로 하는 은행권 발행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 요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전까지 은행권 발행은 뭐 네덜란드에 좀 있었다. 근데 영국에서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왕이 직접 발행한 증서죠. 베네치아든 뭐 아까 그 네덜란드든. 근데 이거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죠. 은행의 명의로. 그 은행권이에요. 뱅크 노트인 거죠. 왕의 노트가 아니라.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어음 할인 독점권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인 조합에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초빙된 왕이니까 예전 뭐죠? 중종이 힘이 없었잖아요. 개국 공신 뭐죠? 반정 공신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 인조도 별로 힘이 없고 반정하면은 임금님이 별로 힘이 없잖아요. 여기도 좀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특권을 줘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현대 은행 제도가 발전하게 된 만들어지게 된 어떤 초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재밌어요. 모집된 자금의 총액을 윌리엄 왕에게 대부한다. 이를 갚겠다는 정부의 지불 약속 증서를 받아내어 이를 담보로 그 금액만큼 은행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발행된 은행권은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민간인들에게 대출된다. 결국 정부에 꾸어준 돈에서도 이자를 받고 이렇게 민간에 꾸어준 돈에서도 이자를 벌게 되는 셈이다. 다시 한번 은행업의 기적이요. 이 갤브레스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다 그래요. 이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양쪽으로 이제 이자를 받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풀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다음에 한번 보면 그 지급 준비금을 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잘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켰을 것 같아요. 그게 풀어진 거는 한참 뒤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돈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채 또는 환어음이 아닌 은행권, 지금 얘기하는 요즘 우리가 보는 은행권이 발행되기 시작하니까 과거의 화폐는 뭐였어요? 정부의 부채이자 정부의 권리잖아요, 세금. 근데 이게 이 민간이 여기 껴든 거예요, 가운데. 이게 이제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군주들이 화폐 발행의 절대 권력을 상인들과 공유했다. 뭐 정치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의회의 통제를 받는 군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경유착. 아닌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약해지고 산업가 상업가들이 세진 거죠. 그만큼 이 화폐 발행의 권력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국은행이 환어음 할인권도 독점하고 은행권 발행을 독점하다 보니까 환어음을 다 이렇게 만기 전에 할인해주고 자기 영국은행권 내줘요. 또 독점권 이전에 존재했던 런던의 많은 민간은행들은 자기가 증서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없애고 이제 시골은행들이 처음엔 몰락했지만 이제 런던 은행권 받아가지고 그 놈으로 또 대출을 해줘요. 자기가 금 가지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전국이 다 영국 은행권으로 통일된 거죠. 그래서 1800년 정도에 되면은 오히려 영국 전역에 한 300개 은행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 숫자가 지금으로 치면 뭐 조그만 은행도 한 2, 300개 되나요? 근데 이 당시 이걸로 보면 꽤 큰 숫자인가 봐요. 은행들이 자체 은행 증서 대신에 이제 영국 은행권으로 대출과 예금 취급 업무를 시작했다 해서 막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박물관에 남아 있나 봐요. 80파운드짜리 뱅크 노트라고 돼 있는데 잘 안 보시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국 은행권 80파운드짜리예요. 여기 앞뒷면. 그다음에 요거는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차터 증서. 그러니까 허가증. 네, 여기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여기 뭐 런던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네요.